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경호강 일대.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창민 프로와 이창훈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꺽지 낚시를 즐겨볼 계획이라는데요. 두 사람이 낚시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일행들은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볼게요.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계획인지라 웨이더를 입고 준비 중인 이창민 프로와 이창훈 씨. 사실 이창민 프로는 꺽지 낚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에겐 항상 어복이 따른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이 완성된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의 아늑한 모습에 벌써부터 힐링이 된 기분이 드네요. 이창훈 씨는 오늘 처음 꺽지 낚시를 해보는 이 프로에게 요령을 가르쳐주기로 하는데요. 이게 캐스팅 할 때 후리지 마시고 후리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한도 캐스팅 할 때 그때 이렇게 한 30도 딱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비거리가 잘 나와요. 후리지면 안 돼. 이게 숙이지면 안 되고 딱 그대로 딱 스톱시키죠. 요령도 배웠겠다 기대를 품고 서둘러 손맛볼 준비를 해봅니다. 그 사이 일행은 물놀이라면 빠질 수 없는 수박과 음료도 물에 띄우고, 하지만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음료들. 안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이거 봐라. 저 여기에 걸린다. 아빠의 말에 믿음이 안 가서일까요? 결국 음료들을 따로 꺼내 떠내려가지 않는 곳에 옮겨두기로 하네요. 빨리 채비를 하고 손맛을 볼 생각에 손이 바빠지는 일행들. 하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꼼꼼히 체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같이 온 일행은 오늘 피라미와 은어를 잡아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채비를 마친 두 사람도 본격적으로 손맛을 즐기러 나서봅니다. 평소 꺽지 낚시를 즐겨 한다는 이창훈 씨. 사실 새벽에 비가 온지라 물이 흙탕물이 되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단 맑은 물에 안도하며 열심히 캐스팅을 해보는데요. 바로 그때 들어온 입질. 한 마리 했습니다. 아이고 꺽지 한 마리 올랐다. 아니 꺽지가 아니다. 아 꺽지다. 아가야 꺽지 한 마리 올랐어. 아가야 꺽지. 아 씨알이 자니까 바로 방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쁜 사이즈의 꺽지를 방생해 주려는 찰나 큰 거 잡으면 보여줄게. 일행들이 꺽지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도망갔어. 아쉽게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네요. 일행들에게 꺽지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낚시에 임해봅니다. 자 오늘은 민물 5종 최고의 사냥꾼 꺽지를 저희가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도착한 곳은 경남 산청군 산청공원 앞에 경호강입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 상황은 군데군데 바위나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꺽지 포인트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인들과 이창민 프로님과 즐겁고 재밌는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씨가 꺽지의 얼굴을 보는 사이 위쪽에서도 무언가를 잡는데 성공하는데요. 자갈과 큰 돌이 많아 꺽지 포인트로는 최고라는 이창훈 씨.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어와 피라미도 많이 잡힌다고 하니 오늘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꺽지는 상당히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낚싯대만 던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입질을 받기가 쉬운 그런 어종입니다. 통상적으로 15cm에서 20cm 정도가 되면 이미 성어입니다. 그 이상 자라는 것은 조금 좀 힘이 든데 간혹 가다가 신발짝만한 그런 꺽지도 올라옵니다. 근데 거의 한 20cm가 되면은 거의 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비서철 가족과 함께 캠핑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낚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수영도 하시고 물놀이도 하시고 하시면은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놈 한 마리 나와봐라. 어렵지 않은 낚시인 만큼 가족들과 휴가철에 놀러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이창훈 씨. 물놀이도 즐기고 낚시 또한 즐길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그때 또다시 들어온 한 입질. 마리 왔는데 여기는 씨알이 자라요. 이번 역시 작은 사이즈임을 예상해보는데 씨알이 자라. 아이고, 조그만한 씨알이다. 아, 이쪽 포인트는 보기를 하고,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좀 깊은 곳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씨알이 너무 잡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자, 꺽지야, 잘 가라. 너무 작은 사이즈인지라 방생해주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작은 사이즈의 꺽지만 나오는 터라 약간 밑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창민 프로 역시 밑으로 이동해서 낚시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신중히 낚시를 즐겨보는 두 사람. 이게 지금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근데 씨알이 또 자라요. 또 한 번의 입질이 찾아오고 너무 길다. 아이고. 하지만 계속해서 작은 사이즈의 꺽지가 올라오는 것이 아쉽기만 한데 한 마리 왔습니다. 조그만한 씨알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이 유치원 학교입니다. 유치원. 대학교로 가야 되겠어요. 대학교. 유치원 가다가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빨리 학교 가야지. 한번 가거라. 물이 탁한 상황에서도 꺽지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니 내심 더 큰 사이즈가 나오길 바라보는 걸까요? 큰 사이즈의 꺽지를 그려보며 힘차게 캐스팅을 하는 이창훈 씨. 와, 폴링과 동시에 금방 입질이 들어왔어요. 폴링과 동시에 조금 큰 입질이 들어왔다네요. 대물급의 큰 입질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때 다시 들어온 입질. 왔다. 한 마리 왔다. 중량이 조금 실리는데. 오, 괜찮아, 씨알이. 자, 아싸. 자, 씨알은 출발합니다. 이 정도면은 한 마리 했습니다. 꽤나 준수한 씨알의 꺽지가 올라와졌네요. 그때 이창민 프로에게도 입질이 찾아왔다는데요. 아이고, 한 마리 나왔네. 살짝 보이는 모습이 작은 사이즈는 아닌 듯한데 꽤 큰 사이즈의 꺽지를 한 마리 추가합니다. 자, 오늘 이 꺽지 낚시를 저희가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우리 이창훈 씨는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예,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 웜 이런 걸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누구나 이 휴가를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고 이 또 매운탕 하면은 상당히 맛있답니다. 오늘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 초보자가 대박 쳤습니다. 이 정도면 크답니다. 역시나 초심자의 운일까요? 첫 낚시에 대물급 꺽지를 추가한 이창민 프로. 꺽지를 걸고 다시금 손맛을 보기 위해 나서봅니다. 딱 내려왔다. 왔습니다. 맛도 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려는 찰나 다시금 찾아온 입질. 제법 이게 털떡거리기는 한데
중량은 안 실리네. 아까보다 좀 낫다. 자, 이제 겨우 조금 더 큰 꺽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자, 이쁩니다.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꺽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이창훈 씨.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커지나 했더니 찾아온 래프팅 팀. 손맛도 어느 정도 보았고 점심시간도 되어가니 오늘은 낚시를 이만 끝내기로 합니다. 지금 오전에 이렇게 낚은 꺽지가 대략 한 20여 수 정도 나오대요. 이 정도면은 오늘 우리 식구들, 여기 같이 일해 가신 분들, 지인분들, 식구들 매운탕 한 냄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맛있는 요리로 점심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꺽지 낚시팀이 철수한 그때 당당한 모습으로 철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은어와 피라미를 담당했던 한성만 씨. 물판을 보아하니 꽤나 많은 고기들이 보이네요. 경호강 상류 쪽에서 나오는데요. 그 1년에 그 시즌이 5월부터 9월까지 경호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채비는 코걸이 채비로 그 언어를 산 언어를 코걸이로 해서 그 언어와 언어가 서로 자기 집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는 과정에서 이렇게 걸려서 하는 낚시입니다. 산란을 해갖고 이 치어들이 바다 쪽으로 내려갔어. 원래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습성이 있는 연어와 또 비슷한 습성이 있는 그런 종인데요. 지금 경호강 쪽에는 자연적으로 그 바다까지 되면 못 내려가니까 댐에서 자라갖고 이 상류로 전부 다 올라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물 어종 중에서도 성격이 좀 급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잡아갖고 한 10분 안에 거의 막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하기 전에 내장이 빨리 상하니까 그 손질을 해갖고 냉장 보관을 하든지 얼음에 보관을 하는 게 잘 먹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언어회와 언어 튀김을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오늘 점심은 은어회와 튀김 그리고 꺽지 매운탕이라고 하는데요. 은어는 특히 수박향이 나기로 유명한데 경호강의 은어들은 방류를 한 은어이기 때문에 수박향이 그리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확실히 수박향이 날 겁니다. 너무 진하다 수박. 그렇게 한바탕 은어회를 즐기고 난 뒤 이번에는 오늘의 메인 요리 꺽지 매운탕의 차례인데요. 냄비에 수북이 들어가는 꺽지들을 보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꺽지를 어느 정도 끓인 후 미리 준비해온 야채들을 듬뿍 넣어주고 수제비까지 들어가주니 정말 이제는 기다리기 힘들 정도인데요. 직접 잡은 고기에 야외에서의 운치 그리고 손맛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렇게 배불리 매운탕을 비운 일행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개고 있는 이창훈 씨. 아하, 이번에는 은어와 피라미 튀김을 즐겨볼 차례라고 하네요.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튀겨 먹는 은어 튀김 역시 별미 중에 별미. 더운 여름,
꺽지 낚시로 여름의 무더운 더위를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을 담당할 마빈 크로스핏의 김은영 코치입니다.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일단 다리를 편하게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내 어깨랑 겨드랑이랑 팔꿈치가 바닥과 수평을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 손,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손끝을 내려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늘 위로 손끝을 하늘로 찍으면서 올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내렸다가 앤업 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시고요. 다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스하는 동작에서도 어깨랑 귀랑 항상 멀어지시게 하시고 어깨를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배울 동작은 다리를 편하게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양손 손끝을 세워준 상태에서 편하게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통증이 느껴지시면 요까지만 올리시고요. 더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지그시 올려주시면 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어깨랑 귀랑은 멀어지시게 하시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하신 동작은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돌리실 때 움직임이 제한되시는 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씩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던 동작을 이제 실행하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리는 편하게 어깨 넓이대로 벌려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동작 갈게요. 팔을 뻗은 상태에서 90도 접어주시고요. 겨드랑이랑 팔꿈치, 바닥 수평, 팔은 곧게 펴주세요. 양쪽 똑같이 맞추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고정시키시고 양쪽 똑같이 내려갈 수 있는 가동 범위 안까지 내려가십니다. 오케이. 각도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통증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오케이 스탑 정지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끝을 하늘로 찍는다 생각하시고 양팔을 펴서 사선으로 가지 마시고 내 팔뚝으로 귀를 가린다고 생각하시고 수직으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다시 내려갔다가 90도 접으시고 오케이 앞으로 손끝을 다시 회전. 네, 다시 앤업. 오케이 마지막 프레스 동작 갈게요. 사선 가지 마시고 귀를 가려서 수직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꺼지지 않게 들어주세요. 이야, 와 오늘 힘이 좋네. 우리 낚시인들이 이렇게 품질을 할 때 이 손목이나 팔목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는데 뭐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은 좀 배워가지고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좀 어깨가 팔목 이런 데가 다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잠시 했는데 긴장도가 우리 대물 탁 걸었을 때 그런 긴장감이 쫙 도는 게 지금 땀이 이지삐리 올라옵니다. 이야, 우리 조사님들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좋은 코너네. 안녕하십니까. 영이비인후과 원장 오영택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가 귀에 의한 말초신경계에 의한 어지럼증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어지럼증은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이석증의 정식 진단 명칭은 양성, 체위성, 발작성 현훈입니다.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성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이란 것이고 체위성이란 말은 특정 자세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위성이라는 표현이 붙고
그리고 발작성은 갑자기 발작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붙는 명칭들입니다. 양성체위성 발작성 현운, 즉 이석증은 귀에 있는 작은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그 관 쪽으로 머리 쪽에 있는 이석이라고 하는 돌부서르기가 들어가서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특징이고, 다른 어지럼증과 달리 지속 시간이 약 1분에서 길어도 5분 이내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든지 돌린다든지 뒤로 눕는다든지 이런 자세에서 유발이 되고, 심한 경우는 어지럼증이나 구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진단한 후에 이석을 다시 제 위치로 집어넣는 이석 치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이석 치환술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운동요법을 통해서도 보충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지럼증,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